안녕하세요. 오늘도 왕수정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궁술의 교범. 이제부터 이제 정말 활을 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 스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밟아 나가 볼 건데요. 궁술의 교범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확실히 우리 한민족이 궁시를 주요 무기로 사용한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궁시의 발달은 주위 여러 나라를 압도할 만큼 강했다고 하죠. 그러한 우수성 때문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궁술에 대한 묘기가 보완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도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른 성적들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양궁은 정말 이번 올림픽의 제일 큰 효자 종목이지 않았을까라고 제일 큰 기쁨이었던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양궁이 국궁과는 좀 차별은 있지만 그래도 같은 활쏘기라는 건 틀리지 않으니 함께 활 쏘는 우리 모두들이 같이 즐거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예전부터 내려오는 활 중에는 철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철전에 따른 묘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들어봤죠? 편전에 따른 기술이 각각 따로 있었지만 현재는 애석하게도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다고 해요.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해 내려오면서 사용되고 있는 각궁, 우리 유엽전이라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엽전 쏘는 법만, 그 개요만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늘 그 쏘는 법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체의 종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궁체의 종별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몸은 고든 자세로 관역과 정면으로 향해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발의 자세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비정비팔이라는 말 드렸었죠. 정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닌 모양으로 벌려서 서되 관역의 좌우 아래 끝을 바로 향하게 서고 발끝이 항상 앞으로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면서 몸 전체의 중량이 앞과 뒤에 두 발에 고루 실리도록 하면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불걸음. 사전상의 의미로 불걸음은 방광의 바로 윗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책자에 또 찾아보면 단전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걸음인 될 수 있는 대로 팽팽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평평하게 못할 경우 이로 인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균형을 상실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서면 기본적으로 단전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자연히 팽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슴통은 다 비어서 허해야만 가슴이 튀어나오거나 가슴이 틀어지지 않게 허한 상태에서 화를 내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난번 집궁제 원칙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흉허복실이라고 하죠. 가슴은 비우고 배는 실하게 채워라. 만일 선천적인 체형으로 인해서 가슴이 이렇게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 쌍현이 지는 때에는 활의 고자를 줄이든지 시위를 팽팽하게 만들면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할 때 깍지손을 시위에서 놓을 때, 이전이란 말은 시위에서 깍지손을 놓을 때라는 말이거든요. 기운과 숨을 마시면서 활을 놓으면 자연적으로 가슴이 비게 마련이니 쌍현 지는데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현이 진다는 말은 활을 당길 때, 활을 끌 때 활 시위가, 우리 현이라고도 합니다. 활 시위가 가슴에 닿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전할 때 숨을 마시면서 방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턱끝은 되도록 중머리라는 건 어깨 죽자를 써서 활 잡은 손의 어깨, 이걸 중머리라고 해요. 저는
왼손으로 활을 잡기 때문에 여기가 중머리예요. 중머리. 중머리 가까이 묻되 혹시 들리거나 돌거나 하면 웃동. 웃동아리라는 건 몸통의 허리 윗부분으로 주로 어깨 사이를 말하고요. 이 윗동이 흐트러져서 화살이 바로 빠지지 못하니까 이러한 폐단을 고치는 법은 되도록 힘이 미치는 데까지 목덜미를 쭉 늘리면서 턱을 묻으면 저절로 중머리에 가까이 묻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화를 내는 중간중간 얼굴이, 그러니까 일단 관역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도 모르게 얼굴을 이렇게 잠깐씩 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 볼에 멍이 들어 다닌 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팽팽하게 늘릴 것이며 오므리거나 구부리거나 하면 바른 자세로 화를 낼 수 없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줌손은 활을 쥐는 손을 말하고요. 줌손을 쥐는 모양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줌손, 제가 왼손으로 활을 쥐었어요. 활을 잡은 손을 줌손이라고 하는데 줌손은 하삼지를 흘려서 쥐고, 하삼지라는 건 아래 하자를 말하는 거고요. 제일 아래 달린 세 손가락, 이게 하삼지겠죠? 하삼지를 흘려서 쥐고 반바닥이라는 말이 앞으로 활을 계속 배우게 되면 많이 나올 텐데요. 반바닥이라는 말은 엄지손가락이 시작되는 이 뿌리 부분, 그러니까 제일 살 많은, 엄지의 제일 살 많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바닥과 등힘이라는 건 이렇게 활을 잡은 손목으로부터 어깨까지의 그 손등과 팔등의 힘이 균일하게 뻗는 걸 등힘, 같을 등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등힘으로 같이 밀어줘야 돼요. 같이 밀고 범악귀, 어렵게 말이 되어 있는데요. 범악이라는 말은 엄지손과 검지손의 요 사이를 범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줌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를 범악이라고 하고, 범악이는 다무리고 북전이라는 말은 두 번째 손가락 식지 첫째와 가운데 마디, 이 검지손가락이라고 하죠. 검지손가락에 접힌 가운데 마디를 말하고, 이 마디는 높고 엄지손가락은 낮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설명은 풀었으면 너무 어려운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검지는 높고 엄지는 검지보다 낮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 하삼지가 풀리고 윗아귀를 아래로 내리면 화살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 않는다는 걸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깍지손이라고 하죠. 제가 오른손에 테이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깍지손, 활을 내다보면 엄지손은 가히 예뻐지긴 어렵네요. 엄지손에 많이 굳은 살이 배기고 지금 상처가 난 상태라서 지금 테이핑을 하고 있고요. 깍지를 끼고 실을 끄는 손가락을 이게 깍지손이라고 하는데, 깍지손은 깍지를 5손가락 전체로 쥐거나 세 손가락, 최소한 엄지, 검지, 중지, 장지로 쥐어 중구미를 활을 잡은 손과 같이 팔 전체 등힘으로 당기면서 화살을 힘차게 내보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두 가지 외가락이랑 엄지와 검지 두 개로만 깍지를 쓰게 되면 화살을 내는 그 뒤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팔꿈치를 훔쳐끼고 팔목으로만 당기는 것을 채찍 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중구미를 들어서 구미로 끌되 깍지손은 등힘으로 당겨야 하는데, 팔꿈치를 훔쳐끼지 말라는 말은 팔꿈치 모양이 보통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에 이렇게 일자가 되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팔꿈치를 뒤로 쭉 빼는 이런 걸 말하는데요. 훔쳐낀다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깍지손은
줌손과 깍지손은 활을 내는데 끝까지 밀고 당긴다는 느낌으로 내야 되는데, 깍지손을 제자리에서 풀어버리는 걸 봉뒤라는 용어로, 활의 용어로 쓰이는데요. 못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단어라서. 그리고 깍지손도 역시 끝까지 당기듯이 빼줘야 된다는 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머리 잠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죽은 어깨 죽자를 써서 왼쪽 줌손의 어깨를 말하는 거예요. 바짝 붙여서 턱과 가까운 것이 좋다라고. 멀리 붙게 되면 이 죽이 헛걸리게 되어서 흔들리거나 죽이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죽머리랑 턱은 꼭 가까이 붙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구미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고, 저도 처음부터 중구미가 잘 안 엎어져서 꽤나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구미는 필이 엎혀야 하는데, 중구미라는 말은 어디냐면 팔꿈치, 자 이걸 팔오금이라고 하죠. 얘는 팔꿈치. 이 팔꿈치가 활을 낼 때 이렇게 정확히 뒤집혀서 팔꿈치가 하늘을 볼 수까지는 없겠지만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야 중구미를 엎는다고 얘기를 해요. 중구미가 이렇게 엎어지지 않고 하늘을, 팔오금이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이거를 우리 활의 용어로 붕어죽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붕어죽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엎어지지도 않고 어설프게 있는 죽을 앉은죽, 앉은 모양의 죽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붕어죽이나 앉은죽은 이상적인 죽이라 할 수는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중구미가 정확히 엎혀서 깍지손을 힘있게 내어야 하고, 이 중구미가 엎혀야 활이 견고하게 내가 원하는 표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버텨주는 힘을 이 중구미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등힘, 아까 등힘 설명드렸는데요. 활을 잡은 손목부터 어깨까지의 손등과 팔등의 힘이 균일하게 뻗은 상태를 등힘, 같을 등자를 써서 팔 전체에 같은 힘을 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등힘은 줌손 외부에서 생겨오는 힘이니까 되도록 팽팽하게 일직선으로 밀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줌손이 꺾이면 팽팽한 일직선의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각궁을 낼 수 있는 궁술, 이게 우리 궁이 단지 궁도, 무예, 전통 무예라고 했으니까 궁술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궁술의 교본, 정석대로 한국의 궁도라는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의 교과서처럼 통용되는 한국의 궁도라는 책의 궁술의 교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기본들을 배우고 나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강습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이제 지금 멀리 보이는 아주 작게 손톱만하게 보이는 저 관역, 실제로 가보면 2m에 2m 66.7이라는 크기를 가진 저 관역으로 우리의 화살을 다 보낼 수 있는 날 머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이만.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났습니다.